안녕하세요, 신스피커입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다양한 만화나 소설을 보다 보면 작품 속에서 꽤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경우 숫자 7과 연관지어서 표현하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만화에서는 대표적으로 드래곤볼에서 표현되는 소원을 이뤄주는 7개의 드래곤볼이나 원피스의 7모야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본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영향을 받아 7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7을 중요한 요소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 만화 속에서 표현되는 7은 대부분 위처럼 희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7은 바로 가톨릭에서 규정하는 죄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죄인 7가지의 죄들이죠. 또한 만화 속에서 이 죄들은 각각 죄를 의미하는 마왕에 매칭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을 바로 이 7개의 죄악에 빗대어 표현하는 작품들 중 단순히 장치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심 소재로 이용하는 7개의 대죄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댓글에 7개의 대죄를 보고 싶다고 요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채널을 통해 보시고 싶은 작품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대죄는 2012년 소년 매거진 45호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처음으로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만화의 작가인 스즈키 나카마는 약 20년의 경력 동안 다양한 만화를 연재해 왔었지만 크게 인기를 끄는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7개의 대죄의 성공을 통해서 만화 작가로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어쨌든 7개의 대죄는 2012년 주간연재 이후로 그 인기에 힘입어 2017년 1월까지 23권이나 발매되었으며 그 사이 2015년 판매량 결산에서 원피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의 대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사실 7개의 대죄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만화가 소위 왕도라는 만화의 공식을 정말 잘 표현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개성있는 캐릭터와 호쾌한 전투씬, 그리고 다양한 떡밥들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스토리와 같은 것들 말이죠. 7개의 대죄는 세계관 속 브리타니아라는 지역에 위치한 리오네스 왕국 정복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기사단 7개의 대죄가 왕국 성기사들에게 당하고 행방불명으로 사라진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 가진 바 힘이 강해진 성기사단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심지어 왕을 구속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와중 살아남아 탈출한 제3공주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도와 성기사들을 막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7개의 대죄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라는 초반 설정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지만 사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성기사단과의 권력 싸움에 관한 스토리가 아닌 주인공 일행 각각의 배경과 과거, 갈등 등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스토리가 초반과 많이 달라져도 독자들이 심한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스토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전개 방법이 아닌 어떻게 표현해도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인공 일행의 과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심지어 빌런의 역할로 등장하는 다양한 적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적이 아닌 주인공 일행과 과거에 어떻게든 은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토리 전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작품의 중심장치인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그리고 색욕의 7대 죄악 또한 주인공 일행의 특성에 잘 녹여들어가 독특한 능력과 성격 등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스토리가 점점 세밀해지고 이렇게 장편으로 진행되는 작품을 상대적으로 꼼꼼히 보지 않는 독자들이 이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스토리 진행이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시 경력은 무시하지 못하는지 스즈키 나카바라는 작가는 위의 단점들이 부각될 때마다 훌륭하게 스토리를 이끌어 나갔고 결국 종장에 접어들면서 7개의 대죄라는 만화의 인기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 7개의 대죄의 스토리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종장으로 접어들고 있고 2017년 1월 기준 23권이 넘는 권수와 200화가 넘는 화수까지 연재되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많은 독자들이 7개의 대죄라는 작품의 결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요즘 7개의 대죄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종장이 다가오면서 최근 이 작품에 대해 개인적인 바람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완결이 나기 전에 중심 스토리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작품 속에서 수시로 등장하면서 많은 독자들을 궁금하게 했던 서브 메커핀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 말이죠. 특히 7개의 대죄의 마스코트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활하는 간판돼지 호크와 그의 엄마의 정체,
생각보다 스토리 진행에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서 펜드래곤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의 날개 등의 주인공 일행의 과거에 대한 자잘한 떡밥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7개의 대제에서는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7개의 죄악이 스토리 중심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인공 멜리오다스에게는 분노의 죄를, 거인족 다이앤에게는 질투의 죄를, 불사신인 반에게는 탐욕의 죄를, 요정왕인 킹에게는 나태의 죄를, 10개로 밝혀진 고서에게는 세교의 죄를, 최강의 마법사 멀린에게는 폭식의 죄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에스카노르에게는 교만의 죄를 부여하여 말이죠. 하지만 왜인지 작품을 보면 이 7명의 등장인물들이 이와 같은 최악의 대죄들을 스스로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오히려 과거에 저지른 스스로의 실수를 잊지 않기 위해 죄를 짊어졌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이 죄들에 관련된 캐릭터들이 악역을 맡았던 것조차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말이죠. 물론 이것 또한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내용 속에서 작가가 어떻게 스토리를 진행시킬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지만 내공이 있는 작가를 믿으며 저도 즐겁게 7개의 대제의 결말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